네, 저는 목사가 아니고요. 저 평신도입니다. 아, 이틀 동안 좀 대회 하는데 이제 새벽부터 밤까지 저 거의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다리가 좀 후들거려요. 근데 이게 힘들어서 후들거리는 건지 이런 자리에 지금 서서 후들거리는 건지 아니요, 저 서서 할랍니다. 어떻게 제가 건방지게. 예. 어, 지금 너무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토의가 진행돼서 너무 많이 배웁니다. 감사하고 어, 아까 지금까지 살짝 얘기됐던 거 조금 연장해서 하고 싶은 얘기 한다면 오히려 저 아까 하던 얘기인데 어, 그들의 문화에 대한 그 존중, 어, 적극적으로 존중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나라에서 정말 깊이 뿌리 내려진 찬양들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런 찬양들을 저희가 이 찬양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소개를 해줘도 좋겠냐. 왜냐하면 거기만 담겨져 있는 제가 러시아 찬양, 중국 찬양, 남미 찬양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불려지는 찬양들은 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찬양 있잖아요. 힐송이라든지 이런 찬양이 중국에는 못 들어가요. 네, 아무리 그런 사운드가 좋아도 중국은 자기네 그 어떤 독특한 감성, 그 담긴 거에 이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런 찬양에는 제 생각에는 모든 민족은 하나님이 독특하게 다르게 아주 오랜 역사 가운데 다뤄오신 독특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정서. 근데 그거는 서로 연합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왜 달라야지 서로 흐르잖아요. 같아지는 게 아니라 옛날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식 선교가 그 미국의 문화를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뭐 이식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했다면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다른 것대로 독특한 것이 발현되어져서 그것이 나중에 연합하는 조건이 아닌가. 그 다름이. 네, 그래서 거꾸로 그 다름을 환영하고 그 다름을 오히려 타문화권에 흘려보내주는 역할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실례로 우리 마지막에 있던 우리 장대비 선교사님 찬양사역 음반 만드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러시아 찬양 세 곡만 골라달라고. 정말 그런 찬양.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받아서 거꾸로 그 찬양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한국에 소개를 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브랜드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크로스 프레이즈라고. 예, 이제 건너 가로질러. 그래서 그런 문화 간에 계속 이제 어크로스가 생기는. 저는 선교는 구원 살리는 것이 골이 아니라 구원을 지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 결국 골이 아닌가. 그 연합이 결국 이런 문화로 서로 흐르는 것, 예, 그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청년 미디어 인턴십을 통한 거점 미디어 센터 파트너십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이야기가 이미 앞에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소개한 대로 저는 이제 액취 뮤지컬 선교단이라는 이제 선교단들을 95년부터 이제 만들어서 선교 왔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옛날에 그 주찬양 선교단이라는 곳에서 주찬양 선교단이 해체되기 전에 만들어진 마지막 뮤지컬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었는데 이제 그 작품을 저희가 인계받아서 그 작품을 가지고 원래 10년 동안에는 이제 국내에서 주로 그 90년대, 2000년대에는 이런 컨텐츠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많이 이제 그 전국적으로 다니기도 하고 불러주기도 하고 좀 누렸는데 1년에 보통 해외 선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이제 공연으로. 근데 저희가 공연을 하면서 그게 이제 한 해, 두 해 가면서 한쪽에 어떤 좀 목마름이 있었냐면 이게 단가라는 목마름이 있었고 그게 결정적으로 제가 일본에서 한번 공연 투어를 하고 공연 끝나는 마지막 날 그 맛들이라는 왜 마을 잔치 하잖아요. 근데 불꽃놀이를 하는데 그냥 그 불꽃놀이 보다가 마음에 딱 든 생각이 불꽃놀이 되게 화려하잖아요. 근데 불꽃놀이 끝나면 일본 사람들이 막 키레이네 이쁘네 하다가 불꽃놀이 딱 끝나고 가면서 다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본 말로 난가 사비시네 하면서 돌아가요. 뭐냐면은 쓸쓸하다.
아쉽다. 예, 이러고 돌아가요. 그때 마음에 야 우리가 했던 물론 이 복음을 짧은 시간에 집약적으로 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죠. 근데 이것만으로 할 때 약간 우리가 이런 불꽃놀이 하는 거 아닐까. 간혹 어떤 선교지에서는 이런 행사가 있고 나서의 그 후폭풍을 어려워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뭐냐면 현지인들이 난그 사비씨네. 뭐 더 없나? 이런 거? 그리고 현장에 와서는 다 맨날 그 딱딱한 맛없는 밥만 먹다가 너무 단 거를 확 먹어버리면 또 먹고 싶은데 이거는 그래서 뭔가 좀 지속적인 것들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한 10년 지나서 하나님이 하나 주셨던 아이디어가 아까 얘기했던 이 뮤지컬을 이제 가서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혹여 우리가 이 뮤지컬을 한번 현지인들하고 같이 이양하는 작업을 해보자. 넘기시면요. 예, 넘기시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현지화하는 작업을 이제 시도를 했고 2005년부터 지금까지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지금 넘겨보시면은 예, 현재 이제 14개 언어로 이제 현지화를 하고 저희가 한 20여 개국에서 현지 팀에게 이제 이양을 해주고 그러면서 현지 정말 귀한 현지인들하고 함께 이 작업을 한 2주, 3주 하는데 그냥 한 2, 3주 동안 같이 그냥 밥 먹고 이거 한 거밖에 안 해요. 예. 근데 제 인생에 가장 놀라운 경험은 다 이때 한 것 같아요. 예. 그 중국의 그 소수민족 아이들 한 10명 정도 아파트 맨 꼭대기 맨 끝에서 숨어서 2년 동안 훈련받는 애들하고 이 뮤지컬 같이 가리키고 얘네들은 이거 가지고 어서 가서 뭐 공연을 할 수도 없어요. 예, 이 보안 지역이니까. 그냥 그 아파트 안에서 예, 저녁밥 만들어 놓고 야, 우리 마지막 리허설하고 밥 먹자 했는데 마지막 리허설하고 밥 못 먹었어요. 예, 3시간 동안 그 아이들이 뮤지컬 끝나고 만난 하나님을 3시간 동안 울면서 고백하고 다시 헌신하고 그랬던 기억들. 예. 그 기억이 아마 그때 저희도 사실은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사각지대에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루저 집단이거든요. 아굴란불 같은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자 넘겨보시면 예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런 어크로스 프레이즈라고 타 지역 찬양을 오히려 타 문화권에 소개하는 흘려보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사역도 시도해보고 넘기시면 예 이런 사역을 제가 10년 동안 이제 다니면서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단어 좀 이사야 41장 3절 4절을 좀 읽으면서 40장까지 헷갈리는데 왜 그 언덕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진다. 그 광야의 그 길을 내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저 사자성어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어렵죠? 이 사자성어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가지고 이제 깎을 사기입니다. 매산, 매울전, 골짜기 협. 산을 깎아 골짜기를 메운다.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이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까 얘기했지만 문화는 끊임없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도록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선교를 얘기할 때 저희가 뭔가 준다. 저희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저희도 골짜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이끄셔서 골짜기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골짜기로 갔더니 하나님이 나는 골짜기인데 하나님이 내 언덕을 깎으셔서 그들의 골짜기를 메우시는 걸 봤고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그들의 언덕을 깎아서 내 골짜기를 메우는 경험을 저희는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셨을 거예요. 선교사님들 하시는 경험은 다 이거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언덕을 깎아서
내 골짜기를 메우시는 경험, 예, 이 놀라운 경험이 어떻게 보면 이 문화사역의 가장 중요한 저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예. 저 여기 그 미국에 지난주 수요일 날 왔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오기 전에 진짜 소식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 그 박정함 선교사님 계시는 베트남에 저희 뮤지컬을 그 10여 년 전에 이렇게 이양받은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아예 팀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팀을 만들어서 너무 열심히 자기네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사역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졌다가 이게 뭐냐면은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기 전에 딱 보면서 너무 감사했는데 공연 사역이 아니라 저희가 가신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얘네들이 호치민에서 다낭이라고 하는 타 지역으로 가서 다낭에 있는 자기네 청년들한테 이 뮤지컬을 가르쳐주는 캠프를 여는 거예요. 네, 공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것도 똑같이 자기네들이 이 뮤지컬을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의 어떤 그 감격과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사역을 하다가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또 아이들을 모아서 캠프를 만들어서 이 뮤지컬을 이양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캠프를 지난주에 열었어요. 그래서 여기 미국에 오기 전에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앞에 거 잠깐 돌려봐 주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선교적으로 이 뭔가 그 문화 매체나 미디어를 생각할 때 처음 1차적으로는 이 매체나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는 도구로서 접근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좀 더 현장에 가보니까 이 문화라는 이 매체는 만날 수 있는 매개로서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한 가지 그 사례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그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역도 하냐면은 저희가 한국에 있는 팀들을 데리고 그 NGO 문체부 사업 같은 걸로 타 지역의 어떤 선교사님들과 연결해서 한류 어떤 그런 공연을 열어주는 그런 사업도 좀 간혹 하는데 2018년 19년에 처음 한번 한 지역에서 조지아 그루지아라는 지역인데 그루지아에 그 케이팝을 너무 좋아하는 케이팝 댄스 동아리들이 지금 생기고 있대요. 청년들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케이팝 댄스 동아리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그 케이팝 선생님들을 좀 보내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지역에 그 한인회 주최의 어떤 행사에 와서 공연도 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크리스찬 케이팝 댄서들을 찾았어요. 근데 저 못 찾았어요. 있긴 있는데 뭔가 조금 약하거나 조금 애매하게 나오는데 한 친구가 크리스찬인데 그 친구가 그럼 내가 내 주변에 좀 댄서들을 모아보겠다. 근데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는데 괜찮냐. 그래서 속으로 그래 일단 크리스찬 아니어도 가자. 근데 저 마음에는 9명 중에 한 절반은 그래도 크리스찬이겠지 하고 생각하고 이제 모집을 해서 공항에서 만났는데 8명이 넌 크리스찬이었어요. 제가 만난 그 한 친구만 크리스찬이고 8명이 넌 크리스찬인데 솔직히 너무 무섭더라고요. 애들이 막 온몸에 문신하고 다 귀걸이 걸고 남자애는 화장을 하고 왔고 그리고 춤추는 애들 우리 수우파 알잖아요. 좀 세잖아. 그런 애들이 공항에 딱 왔는데 큰일 났다. 얘네들 데리고 단기 선교라니. 그래서 조지아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교사님들도 이제 충격을 받으시고 한 남자애는 머리를 밀고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약간 치마 같은 옷을 입고 다녀 얘가.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제 충격 받으시고 어느 한 분은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여기 그루지아는 동방종교의 나라인데 최근에 동성애자 한 명이 찢어 죽임을 당했대요. 그 얘기를 이렇게 툭 하시는 거야. 지금 우리들끼리 그 애들이랑 야 너 빨리 화장 지워. 너 찢어주고 저기 죽지 않으려면 빨리 지워. 했는데 걔네들하고 근데 마음이 어떤 마음을 한번 좀 다행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얘네들은 한국에서
목사님, 뭐 선교사님은 두말하고 목사님을 평생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네, 교제해 본 적이 없는, 말 섞어 본 적 없는 딴 세계 사람들인데 얘네들이 왜 한국에서 이 그루지아라는 나라까지 이렇게 가게 됐을까? 그래서 그날 밤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무슨 사역단체도 아니고 얘네들 좀 한번 사랑해봐 주면 좋겠다. 한 번도 한국 그 크리스찬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선교사님들이 다 동의하시고 그 기간 내내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그 아이들을. 그리고 그 그루지아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네. 이 아이들은 시차를 벗어나서 떠나본 적이 없대요, 애들이. 근데 그런 애들이 천국 같은 거 보면서 여기 천국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그 케이팝 공연을 하는데 그루지아가 아직 케이팝의 공기는 있지만 실체가 온 적이 없대요. 근데 얘네들이 한국에서는 인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대 맨 앞에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다 백댄서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 그루지아에서 공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방탄소년단이었어요. 마지막 공연 때. 그 한 800명, 500명 정도 극장에 800명이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케이팝 노래를 다 따라 불러요.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환영을 해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경험한 게 뭐냐면은 이 선교의 대상인 이 그루지아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선교사님들과 이 현지인들과의 관계가 형성된 것이고 저는 이 한국에서 오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무대에서 이 일주일의 기간을 경험하면서 그 공연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해주고 하는 그것들이 막 겹겹이 쌓이니까 나중에는 얘네들이 이게 초과가 되나 봐요. 감정적으로. 네. 그래서 공연 끝나고 얘네들이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다 앉아서 울고 있어 그냥. 그래서 거기 가서 야 너 괜찮어? 건들기만 해도 애들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하는데 딱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그런 말투 있잖아요. 대사도 똑같아.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이렇게 하면서 환영과 환대받은 그 경험. 그 경험을, 그리고 뭔가 기회를 얻은 경험.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는 그때 아이들하고 다니면서 그 아름다운 자연에서 대화도 하고 한 친구가 자기는 뭐 진로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난 크리스찬인데 나도 너랑 비슷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 인도해 주셔서 나 이렇게 산다 그런 나누고 근데 여기 한 1년 전에 부활절 날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 한 친구가 전화했더라고요. 저기 선생님 저 오늘 저 세례 받았어요. 이거 선생님한테는 얘기 꼭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를 너무 지금 마음에 절절히 갖고 있는 건데 전하기 위한 도구 이전에 만남이 없는데 전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들을 마음이 누가 얘기하잖아요. 물어보지 않는데 답을 주지 말라고. 질문이 생겨야 답을 준다고. 근데 질문이 생기려면 관계가 먼저죠. 근데 문화 매체는 관계 맺는 데 있어서는 너무 이 예술, 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글이 아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다가서고 관계를 맺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예, 좀 팍팍 넘어갈게요. 그래서 네, 최근 한 가지만 그냥 사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라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 문화예술 또는 미디어에 좀 거점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인 사역자들과 현지 사역자와의 파트너십이 생겨지면 좋겠다. 그래서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런 문화예술 앞에요. 솔루션과 기획, 콘텐츠 자원들이 서로 빠르게 공유되고 흐를 수 있도록, 예,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는 계속 서로에게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 흐를 수 있는 핏줄을 좀 만드는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싶다. 좀 그런 소원이 생겼고요. 넘어서서는 청년 어떤 에이전시 역할을 저희 같은 전문인 사역인들이나 타세대, 다음 세대 사역자들, 청년들은 또 다른 또 문화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완충지대가 좀 필요합니다.
서로를 중재해 줄 수 있는 에이전시가 필요하고, 저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지금 청년들은 이 미디어에 특화되어 있고 내추럴 본 미디어맨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만나서 이 청년들이 미디어 환경에서 더 놀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 주고, 저희가 이런 친구들을 KCOC가 전 세계에 봉사단원들을 보내거든요. 저희가 좀 그 모델을 가져와서 단순히 단기 선교로 이렇게 헌신을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한 트랙으로는 좀 지원해주고 기회를 주는, 그 어떤 경력을 만들어주고 프로파일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디어 인턴십에서 거점 미디어 센터를 만들어서 그곳에 청년들을 인턴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에도 인턴들로 보내주는 좀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다음 주자로 이 미디어 영역에서의 선교사로 자연스럽게 한 발을 들일 수 있는 좀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같은 전문인 사역자와 기존의 선교단체들 간의 파트너십, 단순히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번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파트너십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GP 선교회하고 좀 미디어 팀장으로 있는데요. 최근에 GP하고 저희 그 네트워크 단체 CTM 선교회하고 MOU를 맺었는데, 뭐냐면 파송을 했습니다. 두 사람을 파송을 할 때 선교사의 멤버십은 로컬 선교단체 GP 선교회가 맡고, 그러니까 멤버십 케어죠.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은 저희가 맡고, 그래서 파트너십을 먼저 만들고 그 파트너십 안에서 선교사를, 전문인 사역자거든요. 미디어, 문화예술, 그런 사역자들을 우리가 단독으로 보낼 때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기존 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부력과 어떤 그런 구조 안에서 파트너십을 만들어주는데 개입을 하는 거죠. 에이전시로. 그래서 그렇게 MOU를 맺어서 미디어 영역의 현장 선교사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끝났죠? 예.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